누구나 집안에 대해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쯤 있고 반대로 숨기고 싶은 기억이나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살면서 겪은 얘기는 그동안 이야기를 잘 안 했습니다. 그래도 친한 몇몇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다들 놀라다가 대부분 에이 거짓말 뻥치지 마 이러거든요. 하긴 저 같아도 믿기 힘든 이야기라서요.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럽네요. 제가 이 집안으로 시집 온 건 30년 전쯤이었어요. 솔직히 집안은 볼 거 하나도 없는 개털 집안이었죠. 오직 남편 하나만 보고 저는 시집을 왔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에요. 아는 지인의 소개로 다방에서 맞선을 봤습니다. 물론 직업이 공무원이란 이야기는 들은 터라 김이 팍 새더라고요. 지금이야 공무원 하면 1등 직업이지만 80년대의 공무원이란 직업은 인기가 많진 않았거든요. 게다가 공무원 월급이란 게 뻔해서 박봉인데다가 무슨 잡일은 그리도 많은지 이리저리 불려 다니느라 바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맞선 보러 나갈 때도 제 기분이 좋을 리는 없었죠. 근데 남편을 처음 본 순간 제가 뿅 갔습니다. 너무 선한 인상에 직업의식 확실하고 공무원 하면 딱딱할 줄 알았는데 유머 감각도 있고 호탕한 면도 있었어요. 첫 데이트를 어떻게 했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만나다 보니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고 저는 다니던 작은 회사를 그만두고 시댁으로 들어와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 이렇게 넷이서 살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들었기에 저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살았네요. 당시에 시집살이란 게 태양초 고추보다 맵디 매웠죠. 그래도 시어머니는 잔정이 참 많았어요.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고 귀찮게 하긴 했어도 친정 식구들 드리라며 온갖 반찬 챙겨주고 다달이 용돈도 주시면서 맛있는 것도 사 먹으라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었죠. 요즘으로 치면 밀당을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입버릇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다. 남편 잘 만나야 사는 거야. 뒤움박 팔자다?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나? 시어머니하고 어느 정도 가까워진 것 같아서 여쭤봤죠. 어머니, 시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여기 온 지 1년도 넘었는데 제사 지내는 걸 못 봤어요.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 말씀이 모르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란 알쏭달쏭한 대답을 하시더군요. 실종되신 건가? 정말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남편은 굉장히 머뭇거리면서 사실은 우리 아버지 도박꾼이야. 전국 돌아다니면서 도박해주고 판 벌리고 그러셔. 그래서 1년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몇 년간 안 올 때도 있고 그래. 그러는 겁니다. 그때서야 식구들이 시아버지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도박꾼이라면 행여나 공무원 아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집안 식구들 모두가 쉬쉬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도 시아버지 존재 여부만 알고 열심히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하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장을 다녀왔더니 웬 낯선 남자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채 자고 있는데 몸 안에 밴 특유의 찌든내, 담배랑 땀 냄새가 찌들어서 만드는 묘하게 역한 냄새가 방에서 나는 거예요. 방문을 닫고 저분이 말로만 듣던 시아버지인가 보다 란 직감이 팍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녁 무렵에 시아버지는 어슬렁어슬렁 일어나셔서는 배고프다며 한마디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밥상을 차리는 거예요. 솔직히 그 모습에 놀랐어요. 저 같으면 슬리퍼로 귀싸대기를 때려서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 텐데 뭐가 이쁘다고 몇 년 만에 나타난 남편의 밥상을 차려줄까. 게다가 그렇게 엄한 시어머니가 찍소리 안 하고 밥상 차려주시는 모습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너무 당연한 듯이 밥 한 공기를 싹싹 비우시더니 저를 물끄러미 보시면서 네가 새아가구나. 결혼식에도 못 가서 미안하다. 이러시는 겁니다.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드리고 방으로 가려는데 새아가 잠깐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뭉치 하나를 저에게 주시더군요. 한창 돈 쓰고 싶을 나이일 텐데 이걸로 옷이나 한번 사입어라 이러시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꽤 많은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셨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한편으로는 어찌나 좋든지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받아들고 방에 들어와서 한 장, 두 장 셌었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가족끼리 식사도 하고 소주도 한잔 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는 기분 좋게 취하셨는지 내가 새아가도 만나고 이제 여한이 없네. 그리고 이 돈으로 어디 목 좋은데 가게라도 열어서 이젠 새 인생을 살자고 일어섰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더군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 말이 아버지가 도박판에서 싹 쓸고 오면 이렇게 현찰로 주셔. 근데 이렇게 돈을 따는 일은 드물고 대부분 다시 돈 가지러 오는 일이 많아서 엄마가 늘 노심초사하시는 거야. 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동네의 건물 알아보신다고 복덕방 만나러 다니느라 바빠셨고 시아버지는 정말 동네 한량마냥 어슬렁 다니다가 동네 아는 사람 만나면 대포 한잔하고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또 일어나면 동네 어슬렁거리다가 술 한잔 하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에 가족들에게 큰 변화가 생겼어요. 시아버지가 도박판에서 번 돈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시누이가 원래 식당 주방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외식 문화가 발달하던 시기라서 남편만 빼고 모든 식구가 식당에 뛰어들어서 장사를 하게 됐죠.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몸은 튼튼했지. 일을 하면 바로 현금을 만지는 맛도 있었지. 가족끼리 하니 돈 불리는 재미도 있었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이를 낳아서 더욱더 행복했던 시절들이었죠. 참 하루하루 즐거웠어요. 근데 그 행복도 오래는 못 가더군요. 나름 정신 차리고 집안일을 돕는 것 같았던 시아버지는 또다시 역마살이 돌아서 도박하러 집을 나가셨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더군요. 왜냐면 원래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다들 장사하느라 바빴고 돈 버는 맛에 취해서 시아버지가 준 돈으로 가게를 한다는 생각을 잊고 살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떠나실 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내가 안 와야 이 집안이 살아. 가급적 날 안 보는 게 좋아. 그러면서 저에게 약간의 돈을 주시면서 새아가 약속 하나만 해다오. 혹시나 내가 무슨 일이 생기거든 너가 내 장례는 치러주렴. 내 자식들은 내 말 안 들으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거들랑 나를 화장해서 우리 선산에 뿌려주렴. 알았지? 그 말에 제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말씀 이후로 시아버지는 안 돌아오셨어요. 무려 20년 가까이를요. 가족들 모두 어딘가에서 노름빛 때문에 싸우다가 돌아가셨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잊고 지냈고요. 그 사이에 가게는 망했습니다. 도시개발이 되면서 모두들 신도시로 빠져나갔고 저희는 구도심에서 장사만 할 줄 알았지 그렇게 재빠르게 가게를 확장 이전하고 그러질 못했거든요. 자연히 손님들도 더 크고 더 새롭고 유명한 곳으로 이동하면서 가게는 망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시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시누이는 시집을 가서 가끔 보는 사이가 됐고요. 남편도 어느새 50대 말의 나이가 돼서 정년퇴임을 생각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세상 이치가 다 그렇듯이 한번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도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했고 저도 음식 장사하며 배운 기술로 동네 음식점에서 밥벌이는 해서 크게 어렵게 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시아버지를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가족들 모두 놀랐죠.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그 말에 시누이는 평생 노름판에서 노름만 하다가 요양원 갔으면 뻔하지 뭐하러 가. 아버지가 엄마 고생시킨 게 한두 번이야. 난 아빠 보기 싫어. 이제 벌 받는 거야. 이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래도 아버지인데 가봐야죠 했더니 언니는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가 돈 딱 한 번 갖다 줬어요. 그거 덕분에 우리가 가게하고 지나긴 했지만 그 전까지 정말 개만도 못했어요. 엄마 때리고 집문서 팔아서 도박하고 그런 양반을 뭐가 좋다고 요양원에서 데려와요. 시누이한텐 제가 모르는 감정이 잔뜩 쌓여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 기분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그래도 저는 며느리였고 시아버지에 대해 좋은 추억만 남은 터라 요양원으로 몰래 찾아가 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담배 냄새에 찌든 분이셨는데 요양원에 계신 시아버지는 오히려 깔끔한 노신사가 되셨더군요. 그래서 반가움에 아버지 저예요. 왜 여기 계세요? 집에 가셔야죠.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시질 못하더군요. 맞아요. 치매였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관계자 말로는 아주 가끔 정신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누군가 요양원 비용을 내줘서 본인들이 돌봤는데 어느 날부터 돈도 끊기고 더 이상 돌볼 수가 없어서 수소문 끝에 우리에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어떻게 모실 건지 가족들과 상의를 했고 남편은 저만 괜찮다면 시아버지를 집에서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모시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런 착한 남편이 이뻐 보이더라고요. 사실 귀찮죠. 병든 시아버지를 모신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근데 그게 참 이상했어요. 딸 자식마저 모시기 싫다고 하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치매까지 걸린 아버지를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게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왔고 그냥 저냥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평생을 화투짝에 트럼프만 잡고 사신 분이라 그런지 다른 건 별로 기억은 못하는데 손가락으로 하는 일은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뭐랄까 손가락이 먼저 반응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도 있더군요.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몸을 굉장히 잘 씻으셨고 방 청소도 하시고 굉장히 결벽증에 가깝게 행동하셨어요. 벽에 변을 칠하네, 갑자기 욕을 하네 이러는 치매 환자도 많다지만 시아버지는 오히려 평생을 담배 냄새에 찌들어 살아서 그런지 오히려 더 깨끗하게 자기를 단장했습니다. 그냥 삼시세끼 밥 챙겨드리면 저에게 뉘신지 모르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도 정말 잘 하셨고요. 근데 그날은 시어머니 제사여서 가족들이 집에 모였어요. 시누이도 툴툴거리며 오긴 했는데 시아버지 보곤 표정이 영 별로였죠. 다들 제사 지내고 상을 차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오열을 하시면서 돌아가신 어머니 이름을 목 놓아 부르시더군요. 다들 놀라서 시아버지를 보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내가 준비한 선물도 못 보고 내 마누라가 죽었네. 아이고 고생만 하다가 먼저 갔구려 여보. 그러시더니 남편을 보면서 아들아 빨리 차 갖고 와라. 엄마 선물 주게. 빨리 차 갖고 와. 이러는 겁니다. 남편이랑 저랑 시누이는 얼결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곳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선산이었어요. 말이 선산이지 관리도 안 돼서 엉망이었죠. 아버지는 대성통곡을 하며 내가 조상님들에게 죄를 지어서 이 모양이 됐구나 하면서 아이처럼 펑펑 우시는 겁니다. 시누이는 아빠 그만 울고 엄마 준 선물은 어디에 묻어뒀어? 근데 선물이 뭔데? 하며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내가 여기에 금괴를 묻어뒀어 이러는 겁니다. 다들 신나서 열심히 땅을 팠죠.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는 거기 아니야 저기야 이러면서 산에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땅을 파보라고 하는데 뭐가 뾰족하게 나오는 건 없더군요. 다들 영문도 모르곤 땅을 파다가 지쳐서 치매 걸린 아버지 말을 믿은 우리가 바보지 이러면서 그만뒀죠. 그날은 그냥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시어머니 제사는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시아버지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새아가 요즘 시어머니 눈치 보랴 내 딸내미 눈치 보랴 힘들지? 그러는 겁니다. 그냥 또 치매로 엉뚱한 소리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아니에요 아버님 하고 대답만 했죠. 그랬더니 너 내가 예전에 줬던 돈은 어쨌냐? 다 썼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그 돈이 지금까지 있겠어요? 다 썼죠.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님이 종이하고 펜을 꺼내서 다시 산 모양을 빼뚤빼뚤 그리시더니 요 근처에 내가 금을 좀 묻어뒀다. 그거 새아가가 캐서 용돈으로 써. 이러시더군요. 어차피 저번에도 한번 된통 당했던 터라 웃으면서 알았어요 아버님 꼭 그렇게 할게요 라고만 했죠. 그러고 잊을만 하면 아버지는 산 모양을 그리고 금 캤니? 꼭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남편도 이젠 아버지 그만하세요 금이 어딨어요 이럴 정도였죠. 그렇게 금 타령만 하시다가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저는 살아생전 아버지와 약속대로 장례를 잘 치러드렸습니다. 주변에서 평생 노름만 하다가 그래도 며느리 잘 만나서 저승길 갈 땐 편하게 가네 이렇게 쑥덕거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거야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보여준 모습이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저에겐 유쾌하고 용돈 잘 주시던 시아버지였으니까요.
아버님과의 약속대로 저는 화장을 했고 그토록 원하시고 매번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선산에다가 뿌려드려야 했는데 그건 불법인지라 납골묘에 잘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왔죠. 그리고 아버님 유품을 정리하는데 아버지가 쓰시던 작은 노트에 그림이 잔뜩 그려져 있는데 전부 다 산 모습이고 산에 X 표시를 해두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산 그림에 X 표시를 하셨지? 궁금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산에다가 재를 뿌려드리지 못한 것도 마음에 걸려서 다시 한번 선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역시나 아버지의 실없는 이야기라 생각하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며칠 후에 꿈속에서 시아버님이 나타나셔서는 자꾸 산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얘기를 하니까 남편은 도박꾼 노인데 말을 뭘 그리 신경 써? 하면서 구박을 주더군요. 그래도 계속 마음에 걸렸던 터라 남편에게 산에 다시 한번 가자고 이야기를 했죠. 남편도 툴툴거리며 따라오더군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나무 아래도 파보고 몇 군데 양지 바른 곳에 좋은 위치를 팠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역시나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헛소리를 하셨나 보다 생각하곤 산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시아버지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입버릇처럼 선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선산 관리 못해서 펑펑 우셨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아버지의 아버지 묘를 가서 봤죠. 관리가 안 돼서 나무가 주변에 자라있고 풀이 우거져 있어서 엉망인데 유독 풀이 덜 자라는 곳이 눈에 띄는 겁니다. 솔직히 관심 없으면 그냥 지나칠 곳이었는데 이상하게 그쪽 풀만 유독 안 자란 게 제 눈에 띄었죠. 마지막으로 저기 한 번만 파보자고 남편을 졸랐고 그곳을 파는 순간 저랑 남편은 놀라 자빠졌습니다. 포대자루가 하나 나오더군요. 그리고 그 자루 안을 보니까 10,000원짜리 지폐랑 금괴가 들어있는 겁니다. 대략 지폐 뭉치만 몇 억 단위는 되어 보이는 겁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입이 쩍 벌어지더군요. 이게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시어머니 선물이자 저에게 주고 싶어 하던 용돈이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폐를 대충 살펴보니 어떤 건 찢어져도 있고 어떤 건 피 같은 것도 좀 묻어 있더군요. 보아하니 도박판에서 시아버지가 가져온 돈이란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돈을 따셨고 언제 여기에 묻어 놓으셨고 왜 묻었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 시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 돈으로 저희는 좋은 동네로 이사를 왔고 이젠 돈 걱정 안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도박꾼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인생을 백수한량으로 보낸 시아버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에겐 마지막까지 시아버지로서 품격을 보여주신 분으로 평생 기억될 것 같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